자, 오늘 54번 주제는 경험과 관련한 주제였죠. 내용 볼게요. 먼저 문제가 자, 인생에서 경험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쓰라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세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 얻으셔야 하는데 위의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은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준다. 와, 여기서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경험이 왜 중요해요? 인생에서 경험은 가르침도 주고 교훈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 1번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겠죠. 1번 답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조기교육 같은 거, 이 조기교육 생각할 수 있고, 또 독서도 강조하죠. 독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조기교육이나 독서교육 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험학습 이런 것도 있겠죠. 체험학습 같은 거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 부모님들과 같이 가는 여행들 이런 것도 다양한 경험이 되겠죠.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자, 반대로 경험이 부족할 때 문제점 여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러 면에서 미숙하거나 개인적인 성장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이게 2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미숙하다, 발달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미숙은 성장과 반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제가 다양한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경험이요? 경험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 체험시키는 것처럼 독서하게 만들고 체험학습도 가고 여행도 하고 조기교육도 받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경험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생각하기 어려우실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글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글에서 추측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예 답을 안 쓰는 것보다 한 문장이라도 54번에 한 문장이라도 쓸 때 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무리 어려운 주제가 나왔어도 포기하기보다는 아예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보다는 한 문장이라도 쓰고 나왔을 때 점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말고 시험 보실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험은 왜 중요한가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볼게요. 경험 중에서도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겠죠. 저는 실패한 경험에서도 우리가 교훈이 있고 성공한 경험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한번 볼게요.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더 노력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더 노력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이 가능해요.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갔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을 받지 못했어요. 수상에 실패한 거죠. 나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상을 받지 못하니까 아마 좀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실패의 경험이 상을 받지 못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보다 더 그림 그리는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림 그리는 실력 향상 자체가 나의 발전, 자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경험 왜 중요해요? 실패한 경험은 더 노력하게 만들어줘서 나의 발전이 가능하다,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53번 쓰신 것처럼 실패 경험은 더 노력하게 되어서 원인 결과죠. 화살표. 그래서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 자기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쓰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계속 보면요. 자, 두 번째. 자, 또 실패의 경험을 쌓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뽐내지 않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자세를 갖추게 되죠. 그러면 더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늘 겸손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성공의 경험 볼게요. 성공한 경험은 성공했기 때문에 아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나 그림 잘 그리는구나 라는 자신감, 또 성취감도 있을 거예요. 성취감은 내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쁜 마음이죠. 뿌듯한 마음, 보람, 이것을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느끼게 되고요. 자, 자기 만족감도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돼요. 자, 이런 것을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구나, 되는구나,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전에 한번 54번 예상 문제로 공부했었죠. 이게 왜 중요한지.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 다른 말로는 긍정적인 정서, 나 자신에 대해서 믿는 마음, 자신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런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돼요. 더 어려운 일에 더 열심히 도전하게 되는 그 동기가 돼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앞으로도 그림 그리기 대회를 더 많이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 예를 들어 여행도 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시는 것처럼 언어도 공부하면 내가 살지 않는 곳, 나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요. 여러분들도 한국어 공부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어떤 나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게 되죠. 나와 다른 사람, 한국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생겨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일로 기뻐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력과 공감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야,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또 창의력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거 연결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여행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와 다른 나라들, 나와 다른 세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곳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져요. 그래서 공감과 이해력이 높아지면요, 세상을 이해하는데 더 넓은 마음,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 이런 것들을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더 넓은 시야, 조금 더 생각을 열어놓는 거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열린 마음과 더 넓은 시야. 그리고 창의력도 생겨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여행과 관련해서도 이 다양한 경험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화살표로 정리한 이유가 이거 53번 쓰는 것처럼 54번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써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이거죠. 위에 실패의 경험은 어떻게 돼요? 더 노력하게 된다. 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해 주어서 원인 결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또 성공의 경험은 뭐 자신감, 성취감, 만족감 같은 긍정적 자기 개발 가능하다. 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동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경험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위에와 반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 노력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노력 안 하게 되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감, 성취감, 만족감 안 생기고, 또 이해력도 안 생기고, 공감력도 안 생긴다. 이게 반대로 쓰면 됩니다. 쓰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하면 노력도 부족하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니까 노력도 안 하게 되고 자만심이 커져요. 그냥 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 편협하고 미숙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미숙하다 성장의 반대라고 했었죠. 발달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사람, 미숙한 사람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편협하다 뭐예요? 좁은 사람. 아는 것이 좁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하면 자기 효능감이 부족해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자신감 이런 거 다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부족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될까?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죠.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감, 성취감,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세계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특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속담이에요. 우물안 개구리는 표현 자체를 보면요. 여러분들 우물안 개구리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물에서 보는 이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면 경험이 부족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 또는 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다 라고 나타냅니다. 한국에서 속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경험 부족으로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자만심이 있는 사람, 내가 최고야, 내가 아는 게 전부야 라고 자만심에 빠진 사람, 이런 경우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거죠.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사는 세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자만심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그러면 경험하기 위한 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독서 중요해요. 이미 독서는 54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독서가 왜 중요하고 독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독서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양한 간접 경험이 가능해요. 내가 직접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과 관련한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직접 여행 간 것처럼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서는 상상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요.
직접 경험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행 가려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이걸 대신 경험할 수 있어요. 대신 간접 경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독서를 다양하게 한다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 겁먹으면 안 된다. 겁내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건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은 다양한 취미 활동 하거나 또는 사회적 모임 같은 것을 가지면 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연결해서 한 편의 글로 쓴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경험인데 경험 종류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경험은 직접 경험의 종류 1번 직접 경험 내가 직접 겪은 경험 직접 경험 두 번째 간접 경험 간접 경험은 영화, 책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대신 겪은 경험 이걸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네, 이걸 직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자, 이런 직간접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데 자,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경험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이 1번 문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경험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고요. 답이 뒤에 있죠. 첫 번째 답. 자, 모든 경험이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험들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히 강조하고 있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 모든 경험. 첫 번째는 실패의 경험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 실패의 경험의 경우는 경험한 사람에게 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해주어서 어떻게 돼요? 성숙된 인간이 되는 발판이 되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내용 이거 발판이 된다. 이 내용 문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반대로. 자, 반대 두 번째 성공의 경험도 있죠.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 성취감, 자기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거 위에서 다 우리 봤던 거예요. 긍정적 정서 개발 가능하다. 자, 이 밖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위에서 이 첫 번째 실패 경험, 두 번째 성공 경험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다른 경험이죠. 이 외에도 이 밖에도 똑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외에도 이 밖에도 그 외에도 다 다른 방법 또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을 때 이 외에도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앞에서 말한 것 말고 다른 답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 쓸 수 있어요. 접속사로. 자, 이 밖에도 다른 세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키우는데도 경험은 효과적이에요. 앞에서 서술어 보면요. 경험은 무엇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게 해준다. 라고 썼죠. 마지막은 이 표현 바꿔주려고 경험은 무엇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라고 끝에 문장 서술어 바꿔줬습니다. 자, 어떤 것이 되는데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에 도움이 된다. 하는 데에도 경험은 효과적이다. 지금 내용은 같지만 표현만 이렇게 바꿔서 문장을 써준 거죠. 도움이 된다 라는 표현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준다 무엇 하는 데에도 경험은 효과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쓴 것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험으로 인해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갖추다, 가지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발판이 된다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판이 된다 보도록 할게요. 자, 발판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 하는 동사 다음에는 이것 하는 발판이 된다 라고 쓰고요. 명사 다음에는 무엇의 발판이 된다 라고 씁니다. 서술어 다음에 는 발판이 된다. 명사 다음에 의 발판이 된다. 의미는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기회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는 기회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 쓴 것처럼 실패의 경험이 성숙된 인간이 되는 발판이 된다 라는 것은 성숙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발판이 되다 라는 것은요, 도약의 기회가 되다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도약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뛰어넘다, 한층 뛰어서 성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서 두 가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1번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문제점이죠?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이 2번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앞에서는 중요성이었고 두 번째는 문제점이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와 달리 이런 반대의미 접속사 써주고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할 때 이와 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반대의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의 라는 뜻이죠. 앞에서 말한 중요성과 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경험 미숙으로 인해. 경험 미숙이라는 것은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거예요.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 미숙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미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죠. 게다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겨도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만족감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면 도전의 기회에 두려움이 생겨서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라고 했었죠. 마지막 더욱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기 전에 우물안 개구리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물안 개구리 앞에서 본 것처럼 경험이 적어서 어리석은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자만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물안 개구리. 제가 직접 그렸어요. 귀엽나요? 우물 안에 있는 게 즐거워하고 있죠? 네,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경험이 적어서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 문제 관련한 표시입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고요. 문제가 다양한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고 연결했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독서 들었습니다. 독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에 54번 직접 시험 문제에도 나왔지만 독서가 연결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창의력과 관련해서도 독서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또 독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 또 독서는 개인의 성장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나님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쌓는 것, 간접 경험을 체험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이유 나와 있어요. 직접 경험은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독서는 상상력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효율적 뭐예요? 같은 결과를 얻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낄 때 효율적이다 라고 하죠. 이것도 단어 잠깐만 보면요. 효율적, 효과적 두 개 구분하셔야 한다고 했었죠. 비슷하지만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효과적은
목표 달성한 것을 효과적이라고 표현하고요. 효율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시간과 돈과 힘, 노력을 아꼈는지 이걸 효율적이라고 해요. 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조금 쓰고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면 효율적이다 라고 하고, 목표만 달성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차이 구분하시고요. 또한 방법, 살면서 주어진 다양한 체험활동, 다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활동의 기회가 있죠. 뭐 이웃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놀이터 가는 것도 체험이고요. 그다음 뭐 있을까요? 뭐 동물원 가는 것, 이것도 체험이고, 학교에서 뭐 체험학습 아니면 뭐 운동회 이런 것도 다 체험이잖아요.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강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주저하지 않아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주저하다 뭐였어요? 망설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라는 의미였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 우리는 주저하다라고 합니다. 망설이는 것,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699자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우리 경험과 관련한 54번 예상 문제 보면 첫 번째 1번 문제, 2번 문제, 마지막 세 번째 3번 문제까지 해서 699자로 글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쓴 모범 답안까지 같이 봤어요.